자, 지금 한국당이 내부 당협위원장 정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란 과거 지구당 위원장이죠. 물론 선거 때가 되면 당협위원장이든 아니든 국회의원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경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당협위원장이 대의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핵심 당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되면 공천에 매우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를 놓고 지금 친박과 또 진홍, 비박 진영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한국당의 내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보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지지 중에는 1위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대선을 또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친박이 황교안 총리 측과 6명이 만났다. 그래서 황 총리를 옹립하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태극기 부대에 기반을 둔 친박 정치인이 당권에 도전한다. 당원을 입당시키기 위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당원은 몇 달 전에 들어가서 당비를 내야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지요. 그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요. 저는 황 총리나 친박 정치인이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전제되어야 될 요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 또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변호사였던 사람은 유 변호사죠.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적어도 친박으로서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사람은 자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 친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탄핵은 몰라도 32년이 선고된 것은 잘못이고 이쯤 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끝까지 밀고 가고 있는 정권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으로서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의 마지막 여론을 보고 적당히 타협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99살까지 형을 다 살면 99세래요. 감방에 넣어두겠다고 작정을 할지 그들이 나중에 판단할 바겠지만은 적어도 친박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낸 다음에 당권이든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억울함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2년에 대해서도 그것은 잘못됐다. 탄핵으로 모든 정치적 대가를 치렀는데 무슨 32년이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깨끗하게 우리가 과거에 실정을 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고 반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보수 지지층에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 정권의 지지가 좀 내려가니까 슬그머니 다들 나와서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봐요. 명분을 상실한 정치는 그야말로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가치와 명분이 정치를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던 조대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검찰 출신으로요. 좀 강직하죠.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분이 지난 주말에 이 조선일보 주말판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 아무도 안 하려는 민정수석을 망한 정권에 하겠다고 청와대로 들어간 날이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가결한 다음 날이었다. 주위에서는 길을 쓰고 들어가지 말라 했다. 인생이 험해질 거다. 자, 그런데도 들어갔고 조대한
전 수석은 아직까지도 박근혜 정권에서 일한 것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말을 하는 맷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으니까 전임 최재경 민정수석 며칠 하다가 가버렸죠.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자기는 하기 싫고 남은 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남은 민정수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직전에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최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해달라 했을 때 솔직히 승낙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왜 했냐? 돕겠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권력에는 신의도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친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은 다 도망가서 그래서 어려울 때 자기를 찾는데 도망갈 수 없었다. 이분은 정권 내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상금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때려치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냐니까 절간 같았다. 밥도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먹었고 격리된 사회 군대 같았다. 박 대통령하고는 2007년에 만나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 역할을 했고 법률 보좌를 한 적이 있다. 자, 이면을 몰랐느냐 하니까 그러진 않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가는 길도 뚜렷했고 정치인 박근혜를 또렷이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비넷 속 문건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문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캐비넷에서 지난 정권의 문건이 대량 발견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 물으니까 기가 막히다. 공직자가 떠날 때 인수인계와 폐기는 당연하다. 직원 캐비넷 책상을 하나하나 열어본 게 아니지만 여러 차례 확인하라고 했고 캐비넷에 문서가 남아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 누가 가져놨다는 이야기냐.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현 정부에 갖다 바친 거라고 밖에 생각 안 한다. 문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아니냐니까. 문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설사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청와대 기록물로 이관을 해야지 그걸 연구 검토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에 제출했다. 민정수석실 직원이 문건을 남겼을 리 없다 이랬고 이분은 청와대를 5월 달에 내려온 뒤에 12박 13일을 걸어서 고향 청송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울분을 갖다가 삭히고 해안가 반성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애견된 일이 아니었냐 물으니까 생각보다 심했다.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은 민심 정보를 얻어야 된다. 정권이 흔들릴 때는 더 중요했는데 모든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사정기관에서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는 해라고 여겨서 그걸 보니까 더 답답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중에 새 정부에서 자리도 꽤 차더라. 그게 무슨 공무원이냐. 정권 말기에 의뢰 있는 일 아닌가 이러니까 정도가 달랐다. 공무원들이 임명, 지명 절차까지 멈춰버렸다.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에 대한 반박 논리나 방어를 법무부에서 마련했다. 나중에 지장이 있을 테니 그랬다. 자,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는데 조치가 없었나. 등을 돌리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귀신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황교안을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총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른 것까지 합치면 32년이죠. 수사 내용뿐 아니라 영장, 공소장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나. 법조계 생활 30년 했는데 사람 죽이지 않고 그런 승부는 보지 못했다. 자, 조대한 전 정무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는 피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적폐 인물로 찍혀있다. 험로를 마주한다는 예상이 비껴가지 않았다로 기사는 끝납니다. 차라리요, 저는 이런 분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갔으면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말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친박이나 황교안 전 총리나 한국당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홍은 문제가 없고 친이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부 공범인데 거기서 특히 친박은 한때는 권력을 잡고 호가호위하고 그 권력 덕으로
돈도 벌고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서 하지 않았고 잘 되라고 조언을 하다가 또 그렇게 일이 잘못 돌아가니까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친박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반성한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권, 대권을 도전하고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안보라도 튼튼히 했다.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25년이나 32년은 억울하다. 탄핵된 것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로 안면 몰수하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무능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그러고도 태극기 표가 모이는지 모아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설거머니 또 그냥 태극기 부대 표들을 갖다가 끌고 친박 표들을 모아서 또 가보겠다라는 거는요. 대중에 대한 배반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정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고요. 또 그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은 구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은혜를 입었으면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래도 또 억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점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밝히는 것. 이게 정치하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주건대 절간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조용하면서 권력을 다시 잡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심재철 의원이 폭로를 해서요. 청와대나 이런 주요 기관 37곳의 업무 추진비를 이 국가 재정정보원이라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입력을 하니까 거기서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 이렇게 막아져 있던 다른 데도 열리더라.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를 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갖다가 확보해서 공개한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기재부가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흘 만에 가고 추석 전날, 연휴 전날. 그러면서 지금 사단이 벌어졌고 그래서 일부를 공개해서요. 청와대가 심야 주말에도 업무 추진비를 2억을 결제했고 수천 건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업종은 온라인 몰에 결제가 500만 원이 있었고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대가 100건이 있었고 이러니까 청와대가 365일 24시간을 우리는 상황 관리를 하고 국가 행사로 고급 음식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해킹한 게 아니고요. 심 의원 말대로 하다 보니 열렸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사이트를 잘못 관리한 것으로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재철이 해킹은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빼냈다 해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이것도 안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마음대로 술 먹고 물건 사고 미용까지 하면서 써대면 주말이나 한밤중에도 바에도 가고 와인바에도 가고 이자카에도 가고 이러면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죠. 전부 도둑놈이지요. 특히 이 정권은 적폐청산 정권이라면서 남을 전부 도덕적으로 재단했고 전직 대통령을 특수활동비 유용이라고 다 걸어서 지금 형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첫째는 내부적으로 사이트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권의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는 24시간 휴일도 없이 움직이는 데다. 그래서 24시간 휴일도 없이 움직이는 건 좋아요. 실제로 청와대는 상황도 있고 하죠. 그렇다고 청와대의 대부분이 휴일도 없이 24시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먹고 자고 할 일들 다 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접대도 받고 골프도 치고 해요. 자, 그렇게 돌아간다 해서 그래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24시간 풀로 일하고 휴일도 안 쉬는 사람들이 와인바 가고 바에서 술 먹은 거는 뭐라고 할 거냐. 밥을 와인바에서 먹었다고 할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심야에 청와대 근무해야지 밤 11시 넘은 시간에 왜 술집에서 카드를 끊습니까? 그게 해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로 심재철이한테 뒤집어 쓰여서 이런 걸 가지고 정쟁을 갖다가 치사하게 제기하느냐. 이러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NLL 문건 공개나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가지고 엄청 따지다가 죽도 밥도 아니게 허지부지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다고, 내용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적폐청산을 그만큼 해놓고 자기들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24시간 휴일도 없이 일하는 조직이라고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심재철이 이걸 공개하는 것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을 어겼느냐 하는 부분은 법원이 봤을 때 재판을 하면 이건 무조건 풀어줍니다. 국회의원이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해킹해서 정보망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심재철이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재철이 뭐 일부 사안이 틀렸다라거나 또 그걸 가지고 입수 과정의 적법성을 뭐 따지는 상황에서 왜 섣불리 공개했냐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덮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는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서류를 절차적인 합법성을 거쳐서 공개를 했습니까? 까고 봤잖아요. 저거는 캐비넷 문건 까고 보고 너들은 적법성을 따져서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의 표현이 정말 아전인수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적어도 적폐 정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요.